겁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죽을 게예요. 죽을 게입니다. 이게 반드시 김정일한테 치명타를 날릴 겁니다. 아마 물가가 오르면은, 이 결과로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북한은 아마 막다른 골목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화폐개혁했다는 정보를 어디서 먼저 알았느냐? 국가정보원이 안 것도 아니고, 외무부가 안 것도 아니고, 통일부가 안 것도 아니고,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화폐개혁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몇 시간 뒤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지금 중국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남한 사람들이 가서 북한 사람한테 핸드폰을 사줍니다. 근데 남한하고 전화가 됩니다. 핸드폰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압록강 두만강에서 북한 쪽으로 한 20km 들어간 지역에서 전화를 걸면은 남한하고 전화가 돼요. 중국 쪽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 쪽으로 너무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해산진 근방에서 노동당 간부들이 어느 마을에 와가지고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오늘 12시부터 화폐개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탈북자하고 연관성이 있는 통신원이 10분 뒤에 딱 남한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딱 얘기해 줬어요. 10분 뒤에 알았습니다. 10분 뒤에. 국정원은 그때 알지를 못했어요. 국정원보다 탈북자의 통신원이 더 먼저 정보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도 될 정도로 북한 사회가 열려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처럼 탄압을 할 수가 없어요. 탈북자 가족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손 못 댑니다. 너무 많아서 몇십만 명이 지금 중국에 탈북해 있고 한 2만 명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거 다 처벌하다가는 이게 체제 유지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탈북자의 가족은 처벌을 못할 정도로 통제력이 약화가 됐습니다. 약화. 탄압하는 힘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두 가지 힘이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시장의 힘과 정권의 힘이 겨루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시장의 힘이 더 커진다. 시장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보가 커지는 것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알게 됩니다. 시장을 통해서 남한 비디오를 사서 봅니다. 시장을 통해서 남한에서 보내준 라디오를 사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깨어나게 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장사, 돈만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뭐냐, 사유재산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북한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에서 교육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북한 노동당에서 아무리 김일성 주체사상 달달 외우도록 해도 거기서 돈이 안 나온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시장에서 뭘 움직이면 돈이 생기더라.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김정일이가 아니라 이 돈의 힘이다. 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북한이 변하고 있는 것은 1990년에 한 5년에 걸쳐서 300만이 굶어 죽어 보니까 살기 위해서 그 300만이 굶어 죽은 것의 하나의 대가로서 출연한 것이 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공짜로 나온 게 아니에요. 북한에 번지고 있는 이 시장은 그야말로 300만의 죽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300만이 죽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시장이 생겼다.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을 없애려다가 김정일이가 망하고 말 것이다. 요럴 때 남한에서 돈을 가지고 북한 무슨 노동당 간부들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간부들은 무슨 불안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이 직책에서 떨어지는 날 나는 인생 끝이다.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컨대 노동당 무슨 조직부의 부부장 엄청 권한이 세죠. 그러나 말 잘못해가지고 김정일이가
내일부터 그만둬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살고 있던 아파트, 가구채로 다 넘겨주고 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봉화진료소 같은데 꽤 그럴듯한 병원에 다니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동네 병원에 가야 돼요. 거기는 마취약도 없습니다. 약도 없어요. 마취약, 맹장염 걸리면은 마취제 안 하고 그냥 잽니다. 그런 취급받으면은 이게 뭡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야, 뭐, 어느 직장에서 잘려도 퇴직금 있고, 벌어놓은 돈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 집을 막 비워주고 어디 나가게 됩니까? 북한에서 실직이라는 것, 노동당 간부로서 실직이라는 것은, 그것은 인생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 돈을 모아야 되겠다. 노동당 간부들 돈 모으는 방법은 뇌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중국에 출장 보내주면은 돌아올 때 $1,000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무슨 명분을 다 붙이든지 해가지고 출장 명령서를 만들어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와가지고 남한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정보 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돈만 있으면은 북한 노동당 간부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친한 세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탈북자 이야기는 자기는 돈만 있으면 북한 일개 사단도 탈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개 사단. 그건 뭐 과장이겠지만 일개 중대, 일개 대대는 충분히 탈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자는 겁니다. 돈은 한국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냐? 1인당 우리 국민소득 $20,000입니다. 북한은 얼마냐? 1인당 국민소득, 주민소득 $200. 100대 1. 우리가 인구가 2배니까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200대 1입니다. 200대 1이에요. 이 세계 역사를 쭉 보면은 가난한 나라하고 부자 나라가 싸우는데 국력의 차이가 200대 1인 나라가 붙어서 이렇게 분단이 오래 간 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니 200대 1이면은 그 저절로 가만 놔도 그러면 1이 200에 다 흡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김정일 정권한테 질질 끌려다닙니다. 어느 정도로 끌려다니냐? 김대중 노무현은 그 김정일을 만나러 평양에 가가지고 온갖 비위 다 맞춰주고 돈 갖다 바치고 나중에는 국가 이익까지 안보까지 희생하고 핵개발 자금도 해주고 이런 이적 행위를 할 정도로 굴종합니다. 노예처럼. 또 이명박 대통령 뽑아놨더니 이 사람도 또 김정일하고 만나려면은 꼭 뭐 남한에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회담병에 걸린 징조입니다. 이거. 정상회담병에 걸리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망합니다. 망해. 아니 우리가 왜 평양에 갑니까 도대체? 김정일이가 여기 오지 와야죠. 내려와야지. 내려오기 싫으면 회담 그만두면 되지. 아니 지금 김정일이 이명박이가 만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겠습니까? 김정일이가 이명박 씨를 보면은 이 사람이 2년 뒤에 그만둘 사람인데 아니 2년 뒤에 그만두는 사람한테 핵 포기라는 그것을 약속을 하겠습니까? 설사 약속한다 한들 지키겠습니까? 받아 먹을 것만 챙기고 하지. 벌써 그런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200대 1로 압도적인 국력을 가지면서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느냐? 그것은 남한의 국가 지도부, 이 사회의 지도층이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고 정의감이 없고 희생정신이 없고 우선은 전쟁 안 하는 게 최고다. 수모를 당하더라도 이 분단 상태가 차라리 오래 가는 게 좋겠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반 이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분단 상태가 이렇게 오래 가가지고 차라리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차라리 통일 안 됐으면 좋겠으니까 김정일 하자는 대로 해주고 탈북자들 저 거추장스러우니까 굳이 데리고 올 필요 없고 북한 인구 문제, 북한에서 뭐 몇십만 명이 맞아 죽든 굶어 죽든 그건 난 모르겠다. 그 다음 남은 시간 뭘 합니까?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사우나 가고 자기 일신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